주말. 내가 이런 호사를 누릴 줄은 꿈에도 몰랐구나. 현재 넌 이런 참한 아가씨가 있었으면 미리 말하지 그랬어.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평소에 얘기했잖아. 우리 미래 이쁘지 않아? 넌 벌써 아내 편 드는 거니? 아가, 우리 아들이 너보다 한없이 부족한 거 다 알고 있지만 잘 부탁해. 첫째랑 다르게 여자한테 통 관심이 없어서 결혼이나 하려나 싶었는데 이렇게 참한 변호사 며느리 데리고 올 줄 알았겠니? 솔직하게 말해서 집안이랑 학벌이 좋으면 그만큼 배운 게 많아서 잘 살더라. 나 보렴. 잘 살고 잘 배우니까 애들 아빠 같은 사람 만나서 이렇게 사는 거잖아. 뭐든 좋은 게 최고야. 그렇군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전 그렇게 집 자체가 풍족한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노력해서 이렇게 성공한 거라 저 같은 사람도 있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언제 널 탓했니? 너무 예민하게 듣지 마렴. 솔직히 가게 하나 운영하시는 거면 어느 정도 잘 사는 거 아니니? 그런 의미에서 첫째는 마음에 안 든다니까. 엄마, 형수님이 잘하잖아. 솔직히 엄마랑 형을 그렇게 챙기는데 충분히 잘하시는 거 아니야? 엄마가 그렇게 대하는 거 알면 형이 얼마나 난리치겠어. 어머, 내가 뭐라고 했니? 아, 그러고 보니 너흰 결혼하면 어떻게 살 거니? 이왕이면 집 근처에 신혼집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내가 아들 둘만 바라보고 살아서 그런지 곁에 좀 더 두고 싶은 거야. 우리 미래 착하고 똑똑하니까 잘 이해했지? 아니요, 어머니. 집은 저희 직장 사이에 구할 생각이에요. 어머님 댁 근처로 가게 되면 제 직장이 너무 멀어지는걸요. 사건 조사하느라 야근도 자주 하는데 퇴근 거리도 멀면 힘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잘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자고로 첫 집은 시댁 근처로 하는 거야. 그래야 내가 가끔 가서 반찬도 해주고 하지 않겠어? 어머니, 저희는 그렇게 어리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 두 사람 집이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하시는 거 아니면 되도록 안 오셨으면 해요. 집안일도 저랑 이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공평하게 할 생각이라 신경 쓰실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지한테 집안일을 시키겠다는 거야? 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남자가 부엌에 발을 들이면 안 되는 거 몰라서 그래. 여자가 집안일을 해야지. 그럼 제가 일 안 해도 되는 거죠? 맞벌이라는데 퇴근 후에 집안일까지 독박으로 하란 건 아닌 것 같아요. 현지 씨도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 당연히 아니지. 엄마, 이건 우리들이 조율할게. 요즘 세상에 그런 거 같이 안 하면 이혼당하기 딱 좋은 거 몰라서 그래? 그리고 나도 힘든데 일이 많은 미래는 어떡했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건 말하지 마. 너 뭐 잘못 먹었니? 네가 뭐가 부족해서 집안일을 하겠단 거야? 그리고 사무실 주인이면 시간 정도는 더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니? 다른 변호사들은 개인 시간 만들어서 집안어른들 한 번씩 찾아뵌다고 하는데 어찌된 게 얜 반대로 행동하니? 만약 마음에 안 드시면 저도 결혼 재고해 보도록 할게요. 어머니 입맛에 맞는 며느리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미래야. 엄마는 왜 그래? 그냥 같이 해줄 수도 있는 건데 그걸 무자르듯이 네 영역이니까 네가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 어디서 큰 소리니? 그럼 저게 맞다고 말하는 건 아니겠지? 아들,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해도 역할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야. 만약 네 아빠가 들었다면 크게 경을 쳤을 거야. 이게 다 널 위해서 하는 말 아니니? 지금부터 틀을 잡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몰라서 그래. 집안일 한번 안 해본 애가 뭘 하겠다고 그래? 나도 할 줄 알아. 엄마가 지금까지 못하게 해서 그렇지 내가 더 꼼꼼하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어찌됐든 간에 난 미래랑 결혼할 생각이니까 더 이상 뭐라고 하지 마. 그날 저녁. 아가, 현지엠이야. 네, 어머니. 근데 제 번호는 어떻게 알고 연락하셨어요? 현재가 씻고 있길래 찾아서 연락한 거야. 넌 아무리 경우가 없어도 그렇지 상견례 자리를 박차고 나가? 정신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이상한 말씀을 하셔서요. 그리고 마음이 이렇게 안 맞을 거면 굳이 시간을 안 써도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설마 저한테 뭐라고 하시려고 연락하신 거예요? 넌 엄마랑 아들 사이에 그렇게 벌려놓고 싶은 거니? 아니요. 잘 지내면 좋은 거죠. 근데 제가 굳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만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결혼이라는 게 현재 씨와 제가 가정을 꾸리는 건데 어머니가 벌써부터 훈수리 두시면 갑갑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 너네 알아서 해라. 대신 나중에 우는 소리 할 생각하지 마라. 반찬해주는 시애미가 어디 있다고 하니? 내가 내 아들 집에 허락받고 가는 것도 웃기는구나. 이제는 허락받는 게 맞죠. 어머니 공간이 아니라 저랑 현재 씨가 사는 곳이니까요. 그리고 가족이 될 사이니까 이번엔 넘어갈게요. 하지만 다음부턴 이런 식으로 번호 찾아서 연락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잠시요. 참, 무슨 이런 애가 다 있어. 현재 걘 눈이 참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드세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근데 넌 이게 뭐니? 반찬이 이거밖에 안 되는 게 말이 되니? 죄송해요. 시간이 촉박해서 다 만들지 못했어요. 어디서 손 느리내리 데리고 와선. 내가 내 아들 앞에서 말은 안 하겠지만 발목 잡는 날에 가만히 안 둘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 집이 가난하면 미래처럼 직업이라도 줘야지. 가진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면서 우리 집안에 기어들어와? 죄송해요. 제가 많이 부족한가 봐요. 이러니까 내가 화병이 안 나겠어. 사돈은 무심하시기도 하지. 하나밖에 없는 딸한테 뭐 하나 남겨주지 않으셨으니 말이야. 아휴, 그냥 다 버려. 입맛만 뚝 떨어져갖고. 나였음 쪽팔려서 집을 나가기라도 했을 텐데 무슨 염치로 얹혀 사냐 몰라. 그날 밤. 여보,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얼굴이 왜 그렇게 안 좋아? 아니야. 내가 안 좋긴 무슨. 그냥 피곤해서 그렇지 않을까? 하긴 요즘 많이 바빴지. 어머니가 무리하게 시키는 거 없어? 뭐만 하면 당신한테 가서 따지시잖아. 하지 말라고 해도 듣지도 않고 말이야. 괜찮아. 내가 돈 벌러 나가는 것도 아닌데 집에서 이거라도 해야지. 그렇다고 어머님한테 해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 나도 힘들면 말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알았어. 하지만 힘들면 바로 말해야 돼. 그거 참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 안 그래도 유산 때문에 몸도 안 좋으면서. 어머님도 상실감 때문에 그러실 거야. 그렇게 기다리던 손주를 유산했으니까 나한테 배신감이 얼마나 크겠어. 그니까 조금만 더 참아보려고. 당신 걱정돼서 그렇지. 그냥 우리 분가할까? 여기서 벗어나면 스트레스도 줄어들 거 아니야. 뭐든지 참으려고 할 필요 없어. 많이 힘들어지면 그때 말해줄게. 분가한다고 하면 분명히 뭐라고 하실 거잖아. 이제 현재 씨도 결혼하면 관심이 덜해지겠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나갈 상황이 안 되잖아. 내가 많이 노력할게. 그러니까 조금만 버텨줘. 우리 분가해서 잘 살자. 안녕호. 어머,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줄 알겠어. 오늘 결혼하는 사람들 중에 으뜸인걸.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리고 형님도 와주셔서 감사해요. 결혼한다는데 당연히 와야지. 결혼 진심으로 축하해. 우리 집안에 변호사 며느리가 들어올 줄이야. 누군 집에서 놀고 먹는데 누군 이렇게 훌륭한 직업도 갖고 있고 말이야. 어머니, 근데 밖에 손님들이 많지 않을까요? 그래도 신랑 어머니인데 손님 맞이하셔야죠. 형님 혹시 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응, 그렇게 할게. 어머니, 저 동서 조금만 도와주고 갈게요. 아유, 이제 손님 올 시간이네. 넌 우리 세아가 불편하지 않게 옆에서 도와줘. 고마워, 동서. 일부러 나한테 도와달라고 한 거지. 눈치채셨어요? 어머님이 형님을 막대하는 것 같아서 일부러 그러긴 했어요. 근데 어머님은 왜 그렇게 형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못나서 그렇지. 손주 안겨드릴 수 있었는데 몸이 안 좋아서 유산도 되고. 그렇다고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니까 말이야. 어머님한텐 눈에 차는 며느리가 아닌걸.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괜찮아. 그래도 오늘은 좀 편하게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럼 저랑 같이 손님 맞이해 주시면 안 돼요? 사실 제가 가족이 없다 보니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거든요. 알았어. 그렇게 할게. 그날 저녁.
현재 씨, 내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어머님은 형님을 싫어하시는 거야? 응? 에이,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형수를 얼마나 알뜰살뜰 생기는데 저번에 형수가 두 번째 유산했을 땐 약까지 지어서 보내는걸? 그래? 하지만 내가 결혼식 때 봤던 건 다른걸. 어머님이 내 앞에서 형님을 그렇게 무시하던데 난 그래서 어머님이 싫어하는구나 싶었지. 에이, 그런 거 없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자기가 하도 사건 같은 걸 접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걸 거야. 우리 형이 형수를 얼마나 아끼는데 그러겠어? 만약 알면 엄마한테 엄청 난리쳤을걸? 그래? 내가 예민하게 생각했나 보다. 하긴 나도 결혼 준비하느라 힘들었으니까. 그니까 이번에 제주도 가는 거 푹 쉬고 오자. 아, 그러고 보니 돌아오면 집에 들르라고 하시네. 가족된 기념으로 밥 한 끼 같이 먹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자기 생각은 어때?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 그래야지. 일주일 후. 어머니, 저희 왔어요. 어머, 세아가 왔어.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어. 현지랑 만재는 밖에 있지? 네. 집에서 편하게 드시지 밖에서 바비큐라뇨. 너무 고생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 죄송하네요. 아, 형님, 저 다녀왔어요. 동서 왔어? 신혼여행 갔다 와서 그런지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 넌 인사 있으면 들어가서 준비나 해. 아가, 넌 나랑 같이 얘기나 나눌까? 이번에 맛있는 과일도 좀 사놨거든. 그놈이야, 우리 세아가 먹게 과일 좀 깎아주고 준비해. 어머니, 저도 도울게요. 형님 혼자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유, 말도 마라. 내가 괜히 그러는 줄 아니? 배운 거 하나 없는 애라서 내가 다 가르치는 거잖아. 못 살던 애면 집안일이 거의 능숙하다고 하는데 애는 아직 마음에 드는 구석이 단 하나도 없는지 모르겠다니까. 둘이 같이 하면 서로 보고 배우니까 더 좋지 않을까요? 형님 혼자 고생하면 제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어머니 앉아서 푹 쉬고 계세요. 형님,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아, 아니야, 동서. 내가 다 준비하면 돼. 오늘 처음 왔는데 일 시키면 내가 얼마나 미안하겠어. 그니까 가서 쉬고 있어. 괜찮아요. 같이 하면 금방 끝나잖아요. 이거 밖에 갖고 가서 세팅하면 되는 거죠? 잠시 후. 우리 집안에 이런 형사가 어딨니? 세아가 우리 집에 온 거 환영한다. 그나가 네가 세아가 많이 도와줘야 돼. 집안에 새로 들어온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네가 잘 알잖니? 네. 동서, 혹시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내가 이것저것 알려줄 테니까. 네, 감사해요, 형님. 그나저나 다음 달에 증조 할머니 제사 있는 거 알고 있지? 세아가 제사 준비가 처음일 테니까 첫째한테 많이 배우도록 해. 며느리가 원래 그런 거 준비하는 건 알고 있지? 네? 그치만 어머니, 제가 다음 달엔 재판 일정이 꽉 잡혀 있어서 시간을 빼는 게 어려워요. 그리고 제사 원래 안 지내지 않았나요? 전 현재 씨한테 그렇게 들었는걸요? 이제 둘 다 장가를 갔으니 제사를 지내야 되지 않겠어? 우리 집안 사람이 됐는데 후대한테 존중받으려면 너희도 극진히 모셔야지 않겠어? 설마 집안 행사보다 일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 하려는 건 아니겠지? 그래도 이건 의뢰인이랑은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법원에도 이때 공판이라고 돼 있는데 변호사가 자리를 비우게 되면 어떡해요. 그럼 지금 시대 걸은 제사 때 안 오겠다 이 말이니? 어머, 너 정말 웃기는 애구나. 집안 어른부터 잘 모셔야 너희가 조상복을 그대로 받는 거야. 남의 집 사정 해결해 줘봤자 뭐 하겠니? 잔말 말고 그땐 일정 비우도록 해. 어머니,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건 안 돼요. 그럼 제 고객한테 제가 있으니 소송은 다음에 하죠. 이렇게 말하나요? 이건 의뢰인과의 신뢰 문제라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음식은 누가 하란 거니? 그냥 맡겨도 되지 않을까요? 요즘 그런 거 잘해주던데 굳이 저희가 구슬땀 흘려가면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 저나 형님은 음식 하는데 현재 씨나 아주버님은 뭘 하나요? 자기 조상 제사상을 차리는 건데 생판 남인 며느리들만 고생하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정신 나갔니? 내가 첫날부터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았는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래. 그럼 너희 집은 남자가 음식을 한다 뭐 그런 거니? 네.
부모님 생전엔 아버지가 모든 준비 다 하셨어요. 엄마가 옆에서 보조했고요. 전 그런 환경을 보고 자란 터라. 아? 넌 안 되겠다. 오늘이 버르장머리 고쳐놓든가 해야지. 어머, 이거 안 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새아가 버릇 좀 고치겠다는데 막아서? 하지 말라고 데리고 온 거 아니야. 내가 엄마랑 산 세월이 얼만데 그거 하나 모르겠어. 미리한테 뭐라고 하지 마. 애초에 결혼하기 전에 나랑 합의 본 거니까. 뭐? 너 미쳤니? 제정신이야. 네가 왜 제사상을 차려? 음식 하나 제대로 할 줄 모르면서 뭘 하겠다고? 배우면 나도 할 수 있어. 그리고 전에 얘기 들었는데 맞는 말이잖아. 우리 조상님 상을 왜 미래랑 형수가 차려야 돼? 그럼 누가 하는데? 네 말이 맞다고 치자. 일 안 하니? 언제 준비할 생각인데? 반차 쓰던가 하면 되지. 나야 월급 받는 사람이지만 미래는 아니잖아. 알아서 준비할 테니까 엄마도 뭐라고 하지 마. 그때 형님, 미리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지 마세요. 괜찮다고 하지도 말란 의미예요. 하지만 어머님이 엄청 화내실 거야. 그냥 내가 해도 되니까 그러지 마. 형님이 좋다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요.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좋을까요? 지금도 아주버님이랑 현재 씨 뒤에서 괴롭힘 당하고 있으시잖아요. 동서도 그렇게 느꼈구나. 난 괜찮아. 다른 사람들은 일이라도 하는데 난 그렇지 않잖아. 집에서 놀고 먹는데 그런 것도 안 한다고 혼나는 것보단 나 혼자 준비하는 게 나은걸. 차라리 다른 걸 하시는 게 어때요? 차라리 직장을 다니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돈 가르려는 방법도 있고요. 언제까지 소갈이만 하실 생각이에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하겠어. 어머님 말씀이 맞잖아. 난 동서처럼 좋은 학연을 지닌 것도 아니야. 근데 집은 또 찢어지게 가난해. 배운 거 하나 없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형님은 동생들 돌보려고 여러 가지 일했다고 현재 씨한테 들었어요. 그 경험을 살려서 작은 가게 같은 거라도 하면 좋잖아요. 사람을 끌어당기는 것도 하나의 큰 재능이에요. 나한테 정말 그런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동선 날 안 지 얼마 안 됐잖아. 얼마 안 돼도 사람은 알 수 있는 거예요. 형님, 제가 도와드릴 테니 한 번만 도전해보시면 안 될까요? 사실 지인 중에 편의점 점포를 정리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형님이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일하시면 어머님도 더는 업신여기지 않을 거예요. 동서, 왜 그렇게 하는 거야? 혹시 내가 불쌍해? 동서랑 다르게 어머니한테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내가 불쌍해서 그러는 거야? 아니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근데 형님 자체가 불쌍해서라기보단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자존감이 떨어진 모습이 안타까운 거예요. 형님도 시작하면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인걸요. 이런 가게는 학연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어떠세요? 하신다면 제가 지인분께 말해서 자리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동선 내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다 망하면 어떡해. 형님 충분히 잘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재능 있으신걸요? 그저 어머님에게 들은 말들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져서 자신감을 잃으신 거예요. 알았어. 동서가 그렇게 말하니까 한번 그 사람한테 얘기해볼게. 그래도 인수 받으려면 천단임 필요할 거잖아. 그럼 저도 연락해서 약속 잡아보도록 할게요. 며칠 후. 여기가 이제 내 가게인 거야? 생각보다 자리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저렴하게 드려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 괜찮아요. 그분도 사정이 있어서 급하게 넘기는 거라 만족하셨는걸요. 이제 형님도 가게를 운영하는 만큼 집에서 어머님에게 무시당할 필요 없어요. 충분히 잘하실 수 있으시니까 언제나 떳떳하게 행동하는 건 어떨까요? 고마워, 동서. 내 생명의 은인인 것 같아. 사실 하고 싶은 말을 속 시원하게 다 하는 동서가 많이 부러웠거든. 어머님 말대로 내가 한참 모자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 많이 했는데 동서 덕분에 기운 많이 차릴 수 있었던 것 같아. 정말 고마워. 뭘요?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힘든 일 있으시면 바로 말씀해주세요. 저도 힘 되는 대로 도와드릴게요. 응, 정말 고마워. 그 주 주말. 어머니, 무슨 일로 찾으신 거예요? 내가 어이가 없어서 불렀다. 작은 애미야, 너 지금 큰 애미한테 무슨 바람을 넣고 있는 거냐?
뭣도 못하는 애가 갑자기 가게를 운영한다니 말이 돼. 그러다 망하면 그 빚은 누가 갚으라고 이러는 거야. 망하다뇨. 형님 충분히 잘 꾸릴 수 있는 분이세요. 며칠 안 됐지만 꾸준하게 매출이 있어서 망하기 어려운 직종이기도 하고요. 오히려 밖에서 이렇게 벌어오면 좋지 않으세요? 그럼 집안일은 누가 하라고 그래? 아, 지금 일한다고 집에 먼지 쌓인 거 봐라. 내가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지적해야겠어. 그놈이 너도 대책 없이 바깥 일을 한다고? 네 주제에 그게 가당키나 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제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동서 말 듣고 많이 깨달았어요. 제가 제대로 된 학교 하나 나오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일을 못할 정도로 형편없진 않단걸요. 어머니는 항상 제 집안이랑 학벌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데 그게 필요 없는 직업군도 꽤 있더라고요. 뭐? 여품 번다고 니가 뭐라도 되는 거 같지? 아, 이래서 배운 거 없는 애들이 무섭다니까. 그리고 작은 애 너도 대단하구나. 순종하는 애를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누가 알았겠니? 전 그저 길을 만들어드렸을 뿐이에요. 칭찬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미래야, 오늘 엄마한테 갔다 왔어? 아까 전화 와서 노발대발 하시더라고.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엄마가 그렇게 화내는 거 처음 들었거든? 형님이 일하시게 됐잖아. 내가 아시는 분 가게 인수받을 수 있도록 한 게 마음에 안 드셨나 봐. 그래서 한 말씀 하시길래 감사하다고 하고 왔어. 현지 씨가 봐도 내가 문제 있어? 영수가 이러면 좋은 거긴 하지. 형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준비하는 며칠간 얼굴이 엄청 밝아졌다고 들었거든? 사회생활을 적당히 해야 삶을 느끼는 거야. 어머님이 평소에 형님 어떻게 대했는지 아주버님이랑 현지 씨는 모르잖아. 두 사람 없을 때 쥐 잡듯이 잡으셔. 집안이나 학벌 같은 걸로 무시도 많이 하시는데 형님 가족까지 들먹이면서 가정교육 운운하시거든. 그런 걸 참고 계시는 걸 계속 보니까 자꾸 눈이 가서 기회를 드린 거야. 엄마가 형수를 그렇게 대하고 있었다고? 에이, 설마. 평소에 우리보다 더 챙기는걸? 내가 그런 걸로 거짓말 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얻는 이득이 뭔데? 아들들 앞에서야 며느리에게 잘하시지. 근데 딱 뒤도는 순간 180도 달라지시는 게 어머니야. 그럴 리가. 미래 네가 오해하고 있는 거겠지. 아휴, 그렇게 생각해. 내가 백날 얘기해봤자 직접 보지 못하면 안 믿을 거잖아. 얼마 후. 형님,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 있으세요? 동서, 내가 아까 가게 갔다가 집으로 일찍 들어갔는데 집에서 손님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인사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춘자라는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며느리 잘 얻었네 하시더라. 춘자요? 어머니 성함은 강진숙이시잖아요. 나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말씀드렸더니 개명한 거라고 하시네. 이름이 촌스럽다고 공장 다니실 때 바꾼 거래. 어머님이 항상 자기는 잘 살았고 명문에다운 사람이라고 했잖아. 근데 그분께 얘기를 들어보니 시골에 있는 중학교까지만 다니시고 공장에서 일하셨대. 그러다가 아버님을 만나서 결혼한 거라고 하시는 거야. 솔직히 안 믿겨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더니 맞다고 졸업사진까지 보내주시는 거 있지? 그럼 그동안 형님한테 했던 말들이 모두 거짓말이란 거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죠? 어머님은 나랑 다른 게 뭐야? 내가 그동안 그런 말 왜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얘기 듣고 집에 들어가니까 집안일부터 시키더라. 형님, 억울한 게 있으면 부리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주버님은 형님 편을 들어주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받은 대우만 얘기해도 놀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진지하게 대화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 봐야겠어. 그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젠 아닌 것 같아. 조언 고마워. 그날 저녁. 애미야, 반찬이 이게 뭐니? 이래서 만재가 먹고 힘이라도 내겠어? 죄송해요. 저도 일하고 오느라 반찬 만들 시간이 없었어요. 집안일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밖에서 일을 하겠다고 난리라니. 아, 요즘 청소 상태도 예전 같지 않은데 그냥 만재한테 가게 운영하라고 하고 집안일이나 해라. 어디서 여자가 바깥에 돌아다니겠단 거니? 어머님, 제가 일하는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왜 항상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동서는 맞벌이 하고 있는데 거기엔 아무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게 너랑 똑같니? 나나 걘 학벌이 얼마나 좋아. 근데 넌 뭐 하나 갖춘 게 있어? 아무것도 아니면서 고개 빳빳하게 들어.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자꾸 그러시면 저도 참지 않을 거예요. 니까지 이게 못 참으면 어떡할 건데? 어이구야, 무서워서 살겠니?
나중에 누가 올지 한번 두고 보자고요. 일주일후. 이렇게 가끔씩이라도 만나서 밥 한 끼 하니까 얼마나 좋아. 안 그러니? 재수씨, 종종 와서 미연이 말동무도 해줘. 그동안 혼자여서 많이 외로워했거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열심히 챙기도록 할 테니까요. 근데 어머니, 저희랑 만나서 식사하는 게 좋으시면 잘 대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내가 너희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안 그러니 만재야? 저희한테 잘해주셨다고요? 동서한텐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저한텐 왜 그러셨어요? 제가 그동안 무슨 일 당했는지 만재 씨한테 말해볼까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동안 폭언을 들어왔어. 앞에선 잘해주는 척 뒤에선 180도 돌변해서 한이 부리듯이 했고 매번 집안이니 직업 같은 걸로 차별 대우했어. 근데 동서가 그러더라. 난 아무 잘못 없다고. 생각해보니까 난 잘못한 건 없는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 싶었어. 엄마, 내가 미연이 괴롭히지 말라고 했지. 대체 왜 그랬던 거야? 넌 엄마보다 저런 애 말을 믿는 거니? 사람 음해하는 거 봐.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 그놈의 가정교육. 어머니, 솔직히 얘기하면 저희랑 뭐가 다르세요? 저번에 친구분이 얘기해 주셨는데 중학교 졸업하고 바로 공장 들어가셔서 일하셨다면서요. 그러다가 아버님이랑 만나서 편하게 살기 시작하셨잖아요. 네가 그걸... 매번 명문대 나오셨다고 해놓고 중학교 졸업이 끝이셨고 잘 살았다더니 그렇지도 않았죠? 집안 자체가 풍족했다면 대학까지 손쉽게 나오셨을 거니까요. 듣기로는 시골에서 땅 빌려서 농사 짓던 집이라고 하던데 말이에요. 어머니, 형님이 마음이 착하시니까 이혼 같은 얘기 안 꺼낸 거예요. 만약 형님이 그런 쪽으로 마음을 먹었다면 책임은 어머니 몫이었을 거예요. 아주버님, 그동안 형님께서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시집살이도 폭력인 거 알고 계시리라 생각해요.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공간에 두는 건 해선 안 되죠. 만약 이 사태가 심하다고 생각된다면 분가를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안 그래도 오늘 얘기 들으니까 그래야겠단 결심이 서. 엄마, 우린 빠른 시일 내로 짐 정리해서 나가도록 할게. 무슨 말이니? 그럼 이 넓은 집은 누가 관리하란 거야? 그건 엄마가 해야지. 그리고 관리를 못할 정도면 그땐 작은 집으로 옮기는 게 좋은 거고. 그동안 엄마가 미연이를 진심으로 아껴준다고 생각했는데 설마 뒤에서 이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원래 분가할 생각이었는데 나도 이게 편하니까 차일피일 미뤘던 건데 어머 말 들어보니까 안 되겠다. 우린 나갈게. 만재야. 부모랑 자식 사이 벌려놓으니까 그렇게 속이 시원하냐?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어머니, 진짜 모르시겠어요? 남의 집 귀한 딸을 그렇게 대했는데 안 돌려받을 거라고 생각하셨냐고요. 만약 어머님께서 저희를 진심으로 아껴주셨다면 저희도 그만큼 존중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 어떻게 해오셨어요? 자기도 가지지 못했던 풍족한 집안, 뛰어난 학벌을 며느리에게 강요했죠. 그걸로 사람을 차별하기나 하시고 그걸 자격지심이라고 하는 거 알고 있으세요? 사람 사는 거 귀천은 두지 말자고요. 다 너 때문이야. 너만 아니었어. 잘 굴러가고 있는 우리 집안이 이런 꼴을 당하지 않았을 거야. 어쩌다가 너 같은 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 사단이 난 건지 모르겠다. 타인에게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누가 알면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인 줄 알겠어요? 어머니가 애초에 며느리에게도 잘해줬다면 이런 결과는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저희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주 씨한테도 오지 말라고 해놓을게요. 그때 그동안 그렇게 힘들었으면 말을 했어야지. 바보처럼 왜 그렇게 참았던 거야? 당신 어머니잖아. 우리마저 없으면 이제 누구를 의지하고 사시라고 그러겠어. 내가 참으면 된다 했는데 날 비난하는 말들이 점점 자존감을 잃게 만들더라. 내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가? 모자라서 당신한테 패만 끼치는 걸까? 이런 생각만 하게 됐어. 근데 동서가 그러더라.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나도 재능이 있으니까 바깥일 해보라고 권해주기도 했어. 그래서 갑자기 편의점을 인수하게 된 거야? 난 당신이 급하게 하고 싶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난 줄 알았어. 근데 너무 즐거워하니까 말하지 않았던 거고. 가게에서 일하니까 점점 자신감이 생겼어. 매출도 꾸준하게 있다 보니 나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말이야. 이제 떳떳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집에 오면
어머니 폭언 때문에 예전의 나로 돌아가더라. 그동안 당했던 가스라이팅 때문인지 반항 같은 것도 나오질 않았어. 어머니가 봤을 때 난 한없이 부족하구나 싶었는데 그렇게 괴롭히던 학벌 집안이 거짓말이래. 내가 그거 알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알아? 아, 이 사람은 그냥 날 괴롭혔던 거구나. 나랑 별반 다르지 않으면서 그저 시어머니란 지위를 이용해 사람을 헐뜯고 비난했구나. 딱 그것뿐이었어. 그래서 오늘 얘기했던 거고. 알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난 힘들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하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우리 앞에선 널 그렇게 챙기니까 이제 마음이 풀렸구나라고 생각했었고. 지난 8년간 고생하게 해서 미안해. 우리 이제 분가해서 엄마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살아가자. 나도 당신 마음 풀릴 때까지 엄마한테 연락하지 않을 생각이야. 남의 자식 가슴에 구멍을 내셨으면 자기 가슴에도 구멍이 나 보셔야지.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나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게 해서. 그날 밤. 형, 이 시간에 무슨 일이요? 그러고 보니 오늘 저녁 먹는다고 하지 않았어? 퇴근하고 가려고 했더니 바로 집으로 오라고 해서 차 돌렸잖아. 현재야, 난 당분간 엄마 볼 생각이 없어.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미래도 말을 안 해주니까 내가 알 길이 없잖아. 혹시 형수랑 엄마랑 싸우기라도 한 거야? 미연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겨우 결혼했고. 근데 8년 내내 어머니한테 폭언을 듣고 살았어. 그걸 알았을 때 내 심정이 어땠는지 알아? 미연이한테 미안한 마음밖에 없더라. 그리고 엄마가 그렇게 미웠어. 네 앞에선 그렇게 잘해주는 척 하더니 뒤에선 며느리들을 쥐잡듯이 잡더라. 에이, 마음 여린 우리 엄마가 그런다고? 형이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니야? 물론 가끔 서운한 걸 틱틱 내뱉긴 하지만 그렇게 사람 무시할 정도로 엄마가 생각이 없진 않잖아. 아니, 현재야, 너랑 내가 아는 것만이 모든 게 아니야. 너랑 난 엄마한테 소중한 아들이지만 미연이나 재수 씨는 아들을 빼앗아간 여자일 뿐인걸. 엄마 믿고 싶은 마음 알겠지만 그러면 안 돼. 엄마도 가난한 집에 중졸이면서 미연이를 그렇게 무시해? 난 당분간 찾아뵐 일 없을 거야. 그니까 보고 싶으면 따로 만나도록 하자. 잠시요. 방금 형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엄마가 정말 형수를 그렇게 괴롭혔어? 그럼 진작 하지 말라고 말을 했어야지. 지금까지 꼭 참다가 이제 와서 뭐 하시는 거야? 그게 말처럼 쉽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어머니한테 오랜 시간 동안 폭언을 당했어.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근데 그건 알고 있어? 형님처럼 가스라이팅으로 정신적 피해 입은 거 처벌 대상 되는 거. 엄연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거야. 가족인데 범죄라니. 아무리 그래도 너무 나갔다. 엄마가 그냥 그랬겠어? 솔직히 형을 어떻게 키웠는데 자기 기준에서 부족한 며느리가 들어오면 마음이 상하지. 당신은 이게 이해가 되는구나. 난 절대 안 되던데.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닌 건 알고 있잖아. 그래, 엄마가 잘못했다고 쳐. 근데 범죄니 처벌이니 그런 말은 하지 말잔 거지. 가족인데 서로 보듬어야 되지 않겠어? 난 못하겠는데. 나야 인건 인거고 아닌 건 아닌 사람이라 지금까지 딱딱 말해서 폭언 같은 건 없었지만 지난 몇 년간 꾸준하게 당한 형님은 무슨 잘못인데? 그리고 정말 뛰어난 집안의 명문대를 나왔으면 몰라. 그런 것도 아니었잖아. 당신은 그럼 어머니 편 서. 난 형님 편 들어줄 거니까. 알겠어? 그리고 이 집은 내가 해왔으니까 어머니 편 들 거면 시댁가 쓰자. 잠시요. 제정신이야. 네가 감히 내 아들을 집에서 쫓아내는 게 맞니? 네. 얼굴 보면 속이 터질 것 같아서 보냈네요. 어차피 어머니도 집에 사람 없어서 외로울 거 아닌가요? 말동무 좀 하려고 보냈는데 마음에 안 드신다면 어쩔 수 없고요. 아? 참, 너 지금 뭐 하자는 거니? 이렇게 행동하라고 부모가 가르치든? 전 제 생각대로 하는 거라서요. 아, 맞다. 그 사람이 쓰고 있는 카드 제 거거든요.
정지한다고 전해주시겠어요? 그럼 전 내일 출근해야 돼서 이만 끊을게요. 카드를 정지해? 그래, 해라. 내 아들이 능력 하나 없는 줄 알아? 네, 없어요. 아, 어머니한테 말 안 했나 보구나. 사실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해서 당장은 괜찮아도 그다음부턴 수입 없을걸요? 저희가 생활비를 반반 내서 살고 있는데 그거 지장 안 갈 자신 있음 쉬라고 했거든요. 그 직장을 그만둔다고? 거기가 어떤 곳인데? 현지야! 현지야! 몇 주 후. 오랜만이야, 동서. 그동안 이사한다고 바빠서 연락도 못했네. 아니에요. 이해할 수 있는걸요. 이번에 간 곳이 괜찮다고 들었는데 어때요? 주위 환경도 좋은 것 같아. 우리 형편에 매매는 힘들어서 전세로 들어갔거든. 집이 깔끔한 것도 있지만 어머니랑 멀어지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지는 것 같아. 강압적으로 해야 되는 게 없으니까 내 생활 루틴을 만드는 것도 편했고. 아주버님은 괜찮아요? 연락 안 한다는 얘긴 들었는데 사실 자식 입장에서 부모를 외면하는 건 어렵잖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 별거하고 있는 거고요. 나도 걱정 많이 하긴 했는데 괜찮아. 오히려 나보다 노발대발하는 거 있지? 그리고 자신감 가지라고 평소에 이것저것 많이 챙겨줘.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런 사람을 만났나 모르겠다니까. 형님이 그만큼 열심히 하셨으니까요. 근데 어머님한테 전화 안 오세요? 전 가끔 와서 용서를 구하면 받아주겠다고 하는데 왜 저러시나 모르겠다니까요. 난 안 하고 있어. 애초에 그 사람이 내 휴대폰에서 어머니 전화 차단한 것도 있고. 가끔 밖에서 전화 받고 씩씩거리면서 들어오긴 하는데 어떡하겠어? 성격이 많이 변하셨어요. 예전엔 이런 말 한마디 하는 것도 힘들어 하셨는데 지금이 훨씬 보기 좋은 거 있죠? 응? 누구지? 잠시요. 이제 살다 멋대로 들어오시는 건가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 집에 오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오은이야, 너희들이 여기서 작당 모이라도 하고 있었나 보지? 지금 우리 집안 파탄 내놓고 너희 잘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네, 전 잘 먹고 잘 살 건데요. 아휴, 어머님 뭘 보고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남의 집 문 따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 주거침입인 거 모르세요? 제가 손수 신고 넣어드릴까요? 뭐야? 나 때만 해도 시어른이 하늘이었는데 요즘 애들은 싹수가 노랗다니까. 작작하세요. 남의 집 멋대로 들어와 놓고 뭐 하시는 건데요? 싹수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때를 찾고만 계세요. 요즘 어머니 같은 시어른이면 결혼 전에 파혼하는 시대예요. 어른이면 어른답게 연륜을 보이든가 해야지. 떽떽거리면서 때만 쓰면 다 해결되나 보죠? 뭐야? 네가 돈 좀 번다고 지금 정신이 나갔지? 가진 거 없는 게 어디서 온성을 올리고 난리야. 여기서 올릴 생각인데요. 동서, 집에서 소리쳐서 미안해. 근데 이렇게 만난 거 그동안 쌓아둔 말 다 해야겠어. 어머님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요? 그거 아세요? 어머니 친구분들 요즘 제 편의점 가서 얘기하고 가시는 거요. 제가 어머니 며느리라고 했더니 와서 이거저거 사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거기다가 어머니가 만약이라도 말해볼까요? 쪽팔려서 얼굴이라도 들고 다니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 지금 시모 망신 주려고 작정한 거야? 아, 이게 다 둘째 네가 잘못 들어와서 이런 거 아니야. 너만 아니었으면 우리 집 평온했을 거야. 아니요. 언젠가는 터질 일이었어요. 그저 동서 덕분에 용기를 갖고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어머니, 인생 그렇게 사시지 마세요. 나중에 연세 더 드시면 우리 말고 부양해줄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똥꼬집 갖고 늙으시면 어머니만 힘들어지시는 법이라고요. 아직 반성하는 김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다음 만남은 몇 년 후가 되겠네요. 나가세요. 애초에 멋대로 집에 들어온 건 어머니시잖아요. 당장 나가세요. 어머, 먼저 올라가면 어떡해. 어머, 얼굴이 왜 그래? 형수, 지금 우리 엄마 괴롭히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잘해주는데. 말 똑바로 해. 잘해줘. 눈에 씌인 콩깍지는 벗는 게 어때? 그럼 이거라도 보고 말할래? 이게 뭐야? 엄마가 정말 이랬어? 형수랑 미리한테 이런 말을 한 거야?
전에 어머니 걱정된다고 집에 캠 설치한 거 기억나? 거기 고스란히 찍혀있는 거 내가 저장한 거야. 이런 모욕적인 언사를 평생 들어왔는데 아직도 어머님 편을 들고 싶어? 현재 씨, 부모만 자식을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자식도 엇나가는 부모에게 바른 길을 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훗날 누가 손해를 볼 것 같으세요? 지금 어머니한테 화난 그 이가? 아님 칼 같은 동서가? 우리 관계가 좋아지길 바라면 저딴 식으로 사람 가스라이팅하는 어머니나 탓하세요. 동서, 난 이만 가도록 할게.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리고 당신이랑 어머니도 나가. 당신은 오늘 일 생각해보고 결정해. 가족 사이 틀어지게 만드는 게 진정 누군지. 역으로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아빠가 자기 이렇게 괴롭혔으면 어땠을 것 같아? 역지사지 좀 해보란 말이야. 엄마, 일단 가자. 뭐? 내가 지금 왜 가? 이런 말 듣고도 그냥 가란 거니? 저런 개념이란 걸 죽 써서 먹인 거 한 대 패고 가야겠다. 엄마, 그만 좀 하라고. 지금 사람 얼마나 쪽팔리게 만들고요. 내가 이거 보기 전까진 그래도 엄마니까 믿으려고 했어. 근데 지금 이게 며느리한테 할 만한 발언이 맞아? 형이랑 내 뒤에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니까 좋았어? 진짜 쪽팔린다. 이런 사람이 내 엄마란 게 진짜 쪽팔려. 뭐든 말든 알아서 해. 그날 곰곰이 생각해본 그 사람은 짐을 싸서 집으로 들어왔어요. 형이 외면해서 어떻게든 믿으려고 했다네요. 근데 제가 보여준 영상을 보더니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대요. 한번 호되게 당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바탕 하고 집으로 들어온 거라고 해요. 형님한테도 연락해서 그동안 안 믿은 거 미안하다고 사과했다고 하네요. 지금은 저한테도 잘하고 있어요. 처음엔 속이 터질 것 같아서 이혼이라도 해야 되나 싶었는데 요즘 하는 행동은 괜찮아서 기회를 한 번 더 줄 생각이에요. 어머니와는 어떻게 됐냐고요? 종종 연락이 오긴 하지만 그때마다 원망하는 말밖에 안 하셔서 거의 받지 않고 있답니다. 형님은 저희 집에 와서 그동안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다며 속 시원해 하셨어요. 게다가 장사에 집중했더니 매출도 확 뛰어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세요. 그리고 좋은 소식도 한 가지 있었는데요. 스트레스가 줄어서 그런지 지금은 임신 10주차에 접어들고 있어요. 어머니는 자기 잘못을 모르면 손주를 안아보지 못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가스라이팅은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모르는 행위예요. 하나의 폭력이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도 하죠. 만약 주위 사람들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과의 연을 정리하는 건 어떨까요?